옷이 화려해서 진짜 최고로 화려한 걸 선택했는데 약간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움직일 때 이렇게 찰랑거려. 약간 이런 춤. 그래, 춤을 추러 가야 될 것 같지. 어쨌든 어릴 때부터 배우, 유명인 이런 것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이게 좀 나쁘진 않진 않을까. 장하홍련을 했을 때 정말 그건 우리나라 공포 영화 역대 손가락 안에 들걸? 또 주목받는 라이징 스타가 된 거예요. 내 입으로 얘기해. 라이징 스타. 미안하다 사랑한다. 네, 장하홍련 다음에 진짜 완전 메가 히트. 내가 또 이렇게 너 왜 그러니? 그건 내가 얘기해줘야지. 아니. 안녕하십니까, 정재영입니다.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작년 이맘때 기억나십니까? 효진이 왔을 때 우리가 정원에서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정원에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꽃들도 펴있고 오늘 모실 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또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배우 임수정 씨 모셨어요. 요정식탁 나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뭔가 속이 꽉 차 있고 더 단단해진 사람이어서 이야기가 굉장히 즐겁겠구나,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모셨고요. 그녀의 연기 인생 무척 흥미롭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에스트라에서 들어왔는데요. 하이드로 수딩 크림. 여러분 혹시 에스트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제가 알고 봤더니 저는 예전에 병원에서 받은 기억이 나는 크림인데 8년 연속 병원 화장품 1위,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3년 연속 더마 화장품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크림을 한 7, 8년 그때 피부과에서 저 아는 그 피부과 최우 원장이 제가 홍조가 있고 그러니까 형 이거 빨리 이거 쓰라고 줬던, 저에게 그런 기억이 있는,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기능적인 것들을 피부과에서 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보습이다 라는 걸 아실 거예요. 피부과 의사들이 늘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건 보습이야. 예전에는 진짜 비싼 화장품들 많이 쓰셨어요. 뭐 크림 하나에 뭐 몇십만 원? 근데 요즘은 오히려 자주 듬뿍 바를 수 있는 좋은 화장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 화장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에스트라 이 수딩 크림은 또 속건조에, 석건조가 아니라 이게 또 속건조에 너무 좋다고 하네요. 속건조 만족도가 100%래요. 많은 분들이 경험해서 입증해낸 진짜 굉장히 자신 있는 제품인가 봐. 그래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작업만 한다고 손이 너무 건조해졌어. 야, 역시 무향무치. 야, 보이냐? 되게 가볍고 그 다음에 안 바른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가 안은 되게 촉촉한데 분명히 뭘 발랐는데 겉은 아예 없고 근데 되게 촉촉한데 이래서 100%겠구나. 물을 채운 고무풍선 바깥을 실크 스카프로 두른 것 같은. 좋은 표현이 아니었나 봐. 이거를 같이 쓰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 우리 에센스도 좋아하거든. 뭔가 함축돼 있다고 하니까, 우리 또 함축된 거 좋아하니까. 이건 조금 더 묽다. 자, 봐봐.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물 같잖아. 물보다 훨씬 점도는 있는 뽀여들이 알 거야 무슨 느낌인지. 이거를 맨 초기 단계에 쓰고 그리고 이 로션을 쓰면 이 속건조를 확실히 정리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3년 동안 33만 개가 팔렸대요. 그리고 피부과 테스트, 알러지 테스트 다 통과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또 안심하시고 이 봄을 우리가 막 또 이렇게 즐기려면 내 몸도 잘 지켜야죠. 피부도 내 몸 아닙니까? 잘 지키셔서 행복하고 이쁜 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맑아진 마음으로 맞이하자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음식도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는 음식하러 가겠습니다. 왔다. 수정아. 안녕하세요. 야, 너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내가 요정 식탁에 제발 이러고 좀 와줬으면 하는 거거든. 야, 너 너무 예쁘다. 저 진짜 화려하게 입고 와달라고 하셔서 진짜 최고로 역대급으로 제가 이렇게 이런 의상 입어본 적이 없어요. 시상식. 야, 이거 완전 이런 힐도. 한짝 블링블링. 들어오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 아니, 이거 그냥 신고 들어갈래? 아니요, 저 벗을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저기서 다시 신어야 되거든. 우리 오늘 야외에서 할 거야. 진짜? 그냥 아니야. 신어. 그러면 그러면- 이거 들고 가서 거기 그래. 아유, 야, 와줘서 고마워. 제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널 위해서 이렇게 꽃도 뿌려뒀어. 어머. 진짜 난 진짜 믿는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너무 예뻐. 여기서 신을까요? 우와. 야, 이게 발가락 갈라진 양말이야. 네, 이런 거. 저 이거 약간 엄지 저 사이 잘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래요? 우리 수정이랑은 맞아. 저희는 진짜 오래오래 전에 그래 한 20년? 거의 10년. 왜냐면 그 어떤 지인의 모임 맞아. 자리였는데 되게 많은 인원이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였었어가지고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좀 어색한 네, 그런 데서 보다가 그래서 아마 인사들만 하고 얘기를 그때도 오빠랑 많이 저도 못했었어요. 우리 약간 둘 다 낯가리는 저 성격. 약간 저도 우리 약간 요번에 최근에 다시 봤는데 다시 보고 나서 내가 그랬지 나와줘 라고 한 게 너무 재밌는 게 많았어. 내용 중에 오늘 차근차근 얘기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매니저 없이 네. 나 오늘도 운전하고 왔잖아요. 이러고 저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트 동생 한 분이랑 같이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그거의 중평이 뭔지 알아? 우리 다 모두? 너무 멋있다 야. 진짜? 너무 멋있다지. 아니 정말. 네, 원래 몸이 고되면 멋있어요. 운전을 하고 오니까 왜 이렇게 막 한없이 올라가는 거, 산 탄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지켜보는 것 같을 것 같은 거야. 섭외서부터 미팅 맞아요. 어떻게 얘기됐냐면 문자로도 나도 일부러 살짝 피해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와줘만 얘기하고 그 디테일들은 사실 프로듀서랑 메일로 피디님이랑 네. 그런데 그게 되게 아날로그적이더래. 프로듀서가 그러면서 되게 수정님 뭐 이렇게 되고 아무래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맞아요. 네가 직접 네, 해서 제가 직접 하니까.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다.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알고 누군가를 거쳐서 약간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긴다던가 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맞는 얘기고 그러면서 멋있어. 그러면서 약간 프랑스 여배우 같은 느낌? 혼자서 어디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그래도 꽤 혼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뭐 PD님이랑도 저도 소통을 했지만 이메일로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뭐 연락처를 다 모두와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어서 저도 하다 보니까 메일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마치 편집글처럼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더 매너 있게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뭐 내 소개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어떤 그 약간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중에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뭐 그러면 편하실 때 회신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감사합니다. 뭐 임수정 드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고 가는 그 이메일이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사실 매니지먼트는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나중에는. 왜냐면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되게 멋있다. 그리고 멋있으면서 오히려 그게 멋있지만 나 뭔가 엿먹이는 거야? 젓가락이. 진실과 아니 그래서 진짜 멋있다라고 느꼈고 어떻게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저는 오히려 제가 무슨 프로모션 기간도 아니고 한데 또 이렇게 전 초대해 주셔서 진짜 영광이었어요. 왜냐면 자기 얘기를 입술맨데. 네. 와 너무 그 승우 씨가 이걸 소리라고 했던 게 소리. 네, 그래서 나와주게 됐는지. 저 요즘에 많이 안 바빠요. 그냥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면 또 충분히 할 일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의무감을 다했다 이런 느낌이 예, 드는데 그렇지 않은 기간에 나오면 아무래도 좀 더 제 얘기에 집중해서 할 수도 있고 맞아. 이렇게 다시 조금 긴 시간을 좀 맞아. 지나서 다시 이제 오빠와 이렇게 또 인연이 새롭게 인연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저한테도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너무 그다음에 이제 뭐 비건인 것도 알고 매니저 없는 건 이제 다 아니까 오늘의 요리는 사실 마냥은 익숙하진 않았었어. 그 너무 그런데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많으셨죠. 근데 재밌었어. 음. 아니, 이게 왜냐면 막 이게 빡 거기 빡 하면 오히려 쉽잖아. 어? 맛내기도 편하고. 그치?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티가 잘 안 나더라고. 채소 음식이 좀 그래요. 아니 이게 옷이 화려해서 진짜 최고로 화려한 걸 선택했는데 약간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움직일 때. 그 혹시 너무 사운드가 저기 하실 것 같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팔을 잘 고정하고 원래 제가 약간 이렇게 좀 팔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찰랑거려요. 약간 이러시면 춤을 추러 가야 될 것 같이. 아 근데 이렇게 이런 옷도 되게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왜냐면 시작이 모델이었던 거잖아. 세시봉이 아니라 그 세시? 네네. 세시 세시, 네. 세시봉. 세시봉은 훨씬 너무. 그래서 처음 시작은 세시였어. 아, 맞아요. 그게 저도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은 키에 무슨 자신감으로 뭔가 그런 전속 모델을 한다, 이게 뭐 뽑는다 이런 기사 같은 거를 보고 응모를 한 거예요, 스스로. 왠지 이렇게 어쨌든 어릴 때부터 뭔가 뭐 배우, 유명인 이런 어떤 예술인 이런 것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길을 가봐야겠다라고 아마 어린 마음에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이렇게 모델분들, 전문 모델분들처럼 이렇게 그런 어떤 체격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좀 나쁘진 않진 않을까. 어릴 때는 지금보다 자존감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지금보다 더. 그래서 약간 응모를 하게 됐고 운이 좋게도 진짜 경쟁률이 있었는데 제가 덜컥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딱 1년 정도 전속 모델 기간을 했는데 그때 뭐 두나 씨 아니면 뭐 효진 씨, 미니 씨 뭐 진짜 그때 패션 매거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로까지 자연스럽게 갔던 그 길을 저도 비슷하게 이렇게 갔고 뭔가 좀 더 주체적으로 제 감정들을 표현하는 나를 좀 표현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배우로서 좀 필모그래피를 좀 쌓아야겠다 이런 생각해서.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때 했던 세시의 배두나 공효진 뭐 이런 친구들의 팬덤이 다는 좀 괜찮으세요? 맛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드레싱이 됐는데요, 오빠? 뭐. 드레싱 나 혼자. 그러니까 내 원래 레시피대로 식초, 레몬을 할까 하다가 오늘 사실은 좀 야채들이 많아서 레몬까지는 안 하고 그냥 천천히 시작하자. 야채들이 많아서 레몬 안 해. 그래서 여기도 지금 콩이 있고. 많아. 그래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당시에 사실은 두나, 미나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 약간 조바심 같은 게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서 어땠어? 먼저 좋은 작품에 캐스팅이 되면서 뭐 미나 씨, 효진 씨, 뭐 두나 씨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배우로서 잘 커리어를 쌓아가는 거를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사이에 저는 많은 오디션들을 봤는데 이렇게 계속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제가 맡을 만한 캐릭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보다도 그때는 조금 더 내향적이어서 무슨 말만 하면 정말 귀까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근데 그런 애가 와서 오디션을 보는데 어떤 제작자나 감독이 봤을 때 역할을 주고 싶겠어요. 막 덜덜 떨고 있는데. 그리고 연기도 그때는 잘 못했거든요. 뭐 지금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왜 이러세요, 선생님? 아까부터 선생님. 그래서 그때 뭐 오디션도 굉장히 많이 받고 사실은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단숨에 무엇을 이루거나 그러진 못했던 것 같아.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근데 그때 결심했던 게 혹시 이 길이 내 길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도전해보자 이 생각했어. 3년, 5년 하고 그만해보자가 아니라 한 10년은 한번 해보고. 내가 이게 가장 놀란 얘기였어. 아, 진짜요? 가장 마음에 드는 칼을 들었으면 그러니까 딴 건 못 빼더라도 그러니까 한우물은 우리가 또 자신 있잖아. 약간 그러니까 그게 1년만 해보자. 2년만이 그게 아니어서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야. 그 10년만 해보자. 그게 수정이야. 그게 수정이 성격인 거야. 근데 운이 좋게도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정도 계속 오디션을 보고 학교 시리즈 중에 KBS 드라마 학교 4라는 마지막 시리즈가 있었어요. 예술고등학교가 배경이었어서 현대무용을 하는 그런 친구로 나왔는데 공부 엄청 잘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 연기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또 좋은 작품들을 만났고 특히나 저한테 가장 큰 장화홍련이라는 영화도 저도 이제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했던 것 같거든요. 김지훈 감독이 그때 뭐라 그랬었는지 생각나? 감독님이 그때 오디션 장소에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누가 볼캡을 되게 깊게 쓰고 검은색 선글라스로 눈이 안 보이게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포스가 이미 저분이 되게 중요한 분이신 것 같은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이러고.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오디션들을 많이 도전하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약간 일희일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작품 이 오디션에서도 내가 결과가 아니다 하더라도 난 또 도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냥 내가 오늘 즐기고 갈게요 라는 마음으로 했더니 그게 보이셨나 봐요. 쟤는 뭔데 저렇게 간절함이 없어 보이고 약간 그냥 할 것만 하고 갈게요. 네? 이러면서 하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셨나 봐요. 궁금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캐스팅 돼서 장화홍련을 했을 때 정말 그건 우리나라 공포 영화 역대 손가락 안에 들걸? 지금도 그 공포 영화의 스코어로서 1위에 1위. 저는 제가 오디션 그때 캐스팅 합격됐을 때 제가 영화를 다 리드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한다는 거 아는 순간부터 멘붕 와가지고 진짜 그 오디션 때 봤던 그 높은 자존감 어디 갔어. 막 또 현장에서 NG 많이 내고 막 그러면 그날은 숙소 들어가서 막 울고 있으면 정아 언니가 다음날 현장 가서 감독님한테 감독님 숙소에서 약간 귀신이 우는 소리가 들려. 뭐야 들었어? 나만 들었어? 감독님 방에서 안 들었어? 염정아 씨 지금 봤어. 그죠? 아, 제가 그때 진짜 정아 언니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제가 정아 언니 너무 좋아해가지고 되게 흉내를 잘 냈었어요. 하고 나니까 물론 관객들의 사랑도 정말 많이 받은 작품이고 제가 그걸로 신인 여우상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몇 개 받았어? 그랜드슬램은 아니고 그랜드슬램에서 딱 하나 모자른 그 해에 신인 여우상을 싹쓸이한 거잖아. 네. 뭐 흥행으로도 또 좋은 작품이어서 연기나 흥행으로 다 완벽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너무 고생 많이 하셨던 김지훈 감독님, 저한테 좋은 느낌을 줘서 제가 연기 잘 할 수 있게 도와준 근영 양에게 너무 고맙단 말 하고 싶고. 근데 사실 그렇게 그 기다림 뒤에 그런 게 왔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야? 저런 연기가 누구지? 꼭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감정의 이 레인지가 되게 디테일하구나 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 그렇게 고생해서 딱 하나 끝냈을 때 그게 다 얻어진 게 아닐 거 아니야. 어땠는지. 뭔가 그렇게까지 큰 어떤 성공과 그러니까 그렇게 큰 관객 동원수와 수상을 받고 또 주목받는 라이징 스타가 된 거예요. 내 입으로 얘기해. 라이징 스타. 그땐 그랬지. 라이징 스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솔직히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더. 네, 그로부터 정말 10년 동안은 연기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항상 더 좋은 작품 해야지, 더 좋은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지, 더 좋은 연기를 보여야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제 개인적인 생활을 돌보진 않고 약간 저를 이렇게 몰아붙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30대 초반까지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작품 수가 되게 그래도 좋은 감독님들과 좋은 작품을 많이 맞아. 했었어요. 네가 필모를 봤을 때 잘 쉬더라고. 조언은
한 작품하고 비슷한 시기를 쉬어야 돼. 왜 그런지 몰라. 약간 꽤 쉬어. 하나를 하고 그래서 와 이랬더니 근데 정말 필모가 굵직굵직해. 그 시기에 또 했던 작품이 미안하다 사랑한다. 네. 장학년 다음에 진짜 완전 메가 히트. 내가 또 이렇게 왜 그러니? 그건 내가 얘기해줘야지. 아니 지금으로 치면 거의 메가 히트급. 미사페인 뭐 이런 건 뭐 그다음에 누가 그랬어? 임수정 옷 나왔네 저기. 그래서 약간 색깔 있는 옷은 뭔가 무지개 니트. 무지개 니트 막 색깔 알록달록 그다음에 어그부츠. 네. 그러니까 정말 미사페인을 만들어냈을 정도의 인기여서 영화랑은 또 달랐을 것 같아.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떤 느낌이었어? 시청률이 너무 잘 나오고 뭐 어디 가면 다 그냥 이제 미안하다 사랑하다 박효신 씨 눈에 꽃 나오고 다 막 어디 저 가면은 맨날 그 캐릭터 이름이 은채였는데 은채야 막 이렇게 부르고 그런 게 아 이게 진짜 잘 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됐고 뭔가 일생일대의 어떤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정도의 인기와 주목을 또 있지. 받는 거는 왜 그래? 또 있지. 아 그럼요 또 있죠. 또 있지. 그럼 당연히 오지. 지금 뭐. 최고의 순간은 언제나 만드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 만드는 하나씩 지금 돌 쌓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필모그래피를 볼 때 저 너무 웃긴다. 너무 저기서 딱, 귀여워 뭐야? 저는 이런 새소리 진짜 좋아해요. 맞아. 어머 저 너무 귀여워. 노래하는 거야? 저게 직박꿀인가? 저게 뭐가 여기 하나 사는 애가 있어. 누구 찾나 봐, 그쵸? 짝짓기 계절인가 봐. 진짜? 근데 그런 거 보면 흥행 그다음에 막 사람들이 와 이럴 때 요 다음을 너도 걱정했니? 아니면 어땠어? 그때 마음은 어땠어? 너 자신의. 그땐 사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큰 인기와 성공 다음에 사실 조금 좀 약간 그러니까 위축됐었어요. 너무 큰 이게 제가 감당이 안 됐었나 봐요. 어린 나이에. 그래봤자 어린 나이지. 20대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너무 큰 커리어를 쌓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몰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나로서 살지 못하고 자꾸만 이미지 안에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오히려 사람들 많이 안 만나서 좀 아쉬웠어요. 그때 더 사람 만났었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계속 집에 숨어 있었어요, 거의. 안 나가. 그때부터 안 나갔나 봐. 아니, 너무 사람들이 많이 막 알아봐 주시고 좋아해 주시니까 그거를 온전하게 받아야 되는데 겁이 났나 봐요. 겁나고 당혹스럽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냥 맨날 집에 있고 아주 가까운 친구들만 한 번씩 만나서 그냥 이렇게 밤에 몰래 나왔다가 약간 뱀파이어 같은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 작품이 뭐였지? 영화였나? 그때 이제 뭐 박찬욱 감독님하고 했던 맞지. 소품 같은 영화인 그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라는 영화도 하고 또 말씀하신 허진호 감독님 행복 그리고 뭐 최도훈 감독님과 전우치 뭐 동원 씨와 함께 근데 저희가 그래서 운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좋은 감독님들과 작업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때 왜냐면 그거는 그때 당시를 풍미했던 감독님들과 작품들을 계속 하나씩 해보는 건 사실 그런 필모 별로 없어. 맞지? 맞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허준호 감독님의 행복은 그때 당시 그런 허준호 감독님의 그런 영화를 모든 배우들이 다 찍고 싶어 했을 거야. 박찬욱 감독님의 이런 이 사이보그지만 맞아. 괜찮아도 모든 배우들이 이걸 찍고 싶어 했을 때야.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흥행과 상관없이 너무너무 큰 자산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요. 저희 한국 영화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2000년대 때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같은 해에 특히 제가 장하홍련을 개봉했던 그 2003년도가 특히나 주목받는 해인데 그때 박찬욱 감독님 올드보이
그때의 그 감독님들과 저는 작업을 하게 됐던 거니까 너무 많이 저한테는 큰 자산이죠. 그리고 너무 많이 배우고 하나의 작품을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재밌었어요. 감독님들 머릿속을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작품을 자주 하는 감독님들도 아니고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 굉장히 그 철저하고 꼼꼼한 분들이잖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아, 영화란 게 무엇이구나. 그 영화 속에서 배우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구나. 그리고 연기라는 게 뭐구나.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너의 필모를 막 따졌을 때 전우치에서 역할이 생각보다 작았던 역할 같았었거든. 맞아요. 근데 저는 하고 싶었어. 왜냐면 일단 최동훈 감독님이라는 감독님과 또 강동원이라는 좋은 배우와 근데 이쪽으로 기부인으로 갔다가 이쪽에서 또 그 코디 막내 스타일리스트였다가 막 이런 역이었잖아.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거든. 또 이렇게 무너질 때 보면 코믹으로 무너질 때 그렇게 또 유연해. 그게 극대화됐던 게 내 남자의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비슷해. 내 남자. 비슷해 진짜예요. 내 남자요? 내 안에 모든 것에서 아마 사람들이 진짜 놀랐을 거야. 그걸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처음이었어서. 장르 자체도 이제 코미디가 강한 로맨스였고 저는 주로 그 전엔 좀 정극에 가까운 연기 맞아. 톤을 해왔다가 약간 좀 유연해야만 하는 그런 연기를 했던 거죠. 근데 또 운이 좋게도 그 작품이 정말 잘 된 거예요. 완전 대박 나지. 그게 한 400, 네. 400 얼마 400에 나왔어. 그게 집을 일으켰다는 소리, 영화사 집을 일으켰다는 소리가 있었지. 진짜요? 농담이야. 그 작품으로 제가 청년영화제에서 여우 이제 주연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하온연으로 신인 여우상을 여우상을 받았다가 그 후로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여우 주연상을 받은 거죠. 되게 재밌는 게 그 저 이거 한 잔 더 주시면 안 돼요? 맞지? 한 잔 더 주시면 안 돼. 이게 나는 그 상의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장하옥년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사실 로맨틱 코미디로 주연상을 받았어. 그건 난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 네. 그게 왜냐면 쉽지 않잖아. 너무. 그러니까 보통 전극을 한 사람들을 위주로 보통 많이 주는데 맞아요. 그럴 때 약간 나 이 정도 해냈어. 약간 좀 위로받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 너무 얼떨떨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이루고 싶었던 순간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배우를 시작하면 꿈꿔왔던 어떤 장면 같은 건데 그렇게 해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떤 또 다른 최고의 순간을 딱 맞이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왜 뚝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좋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참 신기해. 술을 마셨니? 그때부터 몇 년 동안 뭔가 이제 커리어, 이제 필모그래피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의 어떤 삶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그만할까? 약간 이런 느낌. 왜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날 그렇게 힘들게 한 어떤 일도 없었고 다 누구나 이제는 막 저랑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 되었고 내가 더 뭔가 욕심을 내고 욕망을 드러내면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그런 시기에. 순간 그 순간에 놓여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냥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놓고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그렇게 놓기 시작하면서 좀 자유롭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인간 임수정 아니면 여성 임수정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을 하나도 안 가꿨더라고. 무슨 난 일하는 로봇처럼 AI처럼 일만 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일에 빠져 있었던 거죠. 네. 그거만큼 재밌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만 했을 거예요. 일만 했을 거예요. 약간 번아웃이 온 걸까? 지금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그 이후로 들어오는 작품들도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약간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심장이 안 뛰는 것도 문제인데. 아팠나? 야, 근데 병원 가볼 걸 그랬나?
아니 나는 근데 궁금한 게 그때 지금 생각해서 이걸 왜 안 했을까라는 것도 있어? 있어요. 뭐야? 좋았던 작품들도 좀 말할 수 없어. 우리끼리만. 왜냐면 너무 좋은 배우분들이 이제 너무 그- 훌륭하게 작품을 완성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할 사실은 수 없어. 비교할 수 없을 비교할 정도로 수 그냥 없어요. 딱 예. 좋은 거였구나. 네, 너무너무 좋은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최고의 영화였기 때문에 뭐 있었을까? 아유, 이제는 다 말 못해요. 너무 궁금하죠? 지금이 제일 재밌죠? 지금. 이거 하나 맞춰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너도 알았을 거야. 이거 되게 좋은. 오빠 보기. 안 돼. 저 지나갔어요. 아니, 너도 지금 이렇게 주택에 살고 있잖아. 네, 주택은 아니고 비슷해요. 이렇게 조금 이런 게 많이 있는. 그러니까 모기가 우리가 많아. 많아. 이 있어. 땅이 있으면 당연히. 모기가 어떻게 벌레 없어? 풀이 있으면 무조건 아니 있어요. 벌레가 어떻게 없을 수 없어? 어떻게 없어? 이렇게 이걸 즐기려면 그건 당연히 쫓아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놀랍거나 뭐 이렇지는 않아. 근데 아프잖아요, 그래도. 지금 모기는 괜찮아. 아, 그래요? 뒷모기가 매섭지. 늦가을 아직 모기들이 힘이 없어요. 아직은 뭐 물어도 뭐 무나보다. 우리 지금 조명 괜찮니? 조금 어두워졌죠? 조금 어두워지긴 했는데. 여기 너무 좋은데 아직 해가 조금 금방 떨어지죠? 그렇죠. 아쉽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두워져서. 근데 우리가 여기다 조명을 때려도 좋을 텐데 지금 사실은 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영화 후반 얘기를 안에 들어가서 하자고. 지금 약간 저 뒤에 내 역작이 있어. 음식 역작. 진짜? 어. 그거 먹어야지. 어. 들어가시죠. 우리 들어가자. 또 이제 우르르르 소리가 제가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뭔가 주르르 소리를 내거든요. 여기 너무 예쁘다. 이거는 네. 쑥전이야. 너무 좋아해. 아 그래? 쑥. 그래서 이렇게 제철 음식을 이렇게 그래 우리가 아는 것만 먹지 말고 이렇게 좀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이게 되게 기분 좋은 일이구나를 너무 알았어. 그러니까 채식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게 오빠 얘기하셨지만 그 제철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채식인들은 좀 봄부터 되게 신나. 막 쑥 나오고 드릅 나오고 그런 거 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드릅도 전해서 먹어도 맛있고 장아찌에도 맛있고 정말 맛있어요. 나는 여기 주민이 그 어머님이 남양주에 사시는데 이게 엄나무 순나물이야. 너무 맛있겠다. 나는 일단 푸릇푸릇한 거 보면은 녹색녹색한 거 보면 약간 기분이 좋아져. 나물이 진짜 와인 안주로 너무 좋아. 그치 맞아. 사실은 너무 좋아. 오수원 아나운서가 별 얘기할 때 눈 반짝이던 것처럼 지금 나물 얘기하는데 반짝이는 거 봤어? 저 막 드릅 얘기. 드릅도 전해서 먹어도 맛있고. 왜냐면 제가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근데 채식하기 전보다 채식하고 난 다음에 더 잘 먹어요. 거의 비우는 거 없이 저는 항상 약간 바루공양하듯이 진짜 모든 그릇을 싹 그냥 먹거든요. 왜냐면 채식 요리가 쉬운 듯하지만 또 손이 많이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한 그릇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간 거를 제가 알아서 맞아. 남기는 게 낭비잖아요. 여러 가지로. 맞아. 전 너무 맛있게 생겼어. 이게 아니 어떡해. 이게 봄을 먹는 거더라고 진짜. 너무 기분 좋았어. 너무 예쁘다. 봄을 먹는다. 너무 맛있겠다. 어머, 완두콩 잘 어울려. 진짜 근데 너무 잘 어울려. 이미 디자인이 너무 잘 어울려. 그냥 간장? 초간장. 초간장? 여기 위에다가 조금씩. 고기 먹는 사람 같잖아. 한우갈비 먹는 사람 표정이야. 왜 이렇게 썰면 되지? 근데 진짜 그 느낌들을 진짜 한 거야. 저 간장도 너무 맛있어요. 완두콩 잘 어울리는데요? 그치? 봄철에 한 번씩 나와도 되는 메뉴 같아. 너무 맛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너를 찾아가는 2부를 시작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도 가보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걸 맞아요. 처음 해본 거잖아. 그 나이 때 나이가 들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일만 촬영장만 다닐 줄 알았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그래서 그 시간 몇 년 동안 정말 그렇게 일을 좀 줄이고요. 개인적인 어떤 시간을 더 많이 채우면서
그때 뭐 채식도 하고 운동으로 뭐 요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를 수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공부도 하고 사람들도 또 꼭 맨날 보던 어떤 이런 같은 업계의 사람들이 맞지? 아니라 좀 다른 어떤 문화예술인들도 만나서 좀 이렇게 좀 교류도 하고 근데 내 삶이 사실은 되게 풍요로워진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그 내 삶이 단조로울 때 느끼는 왜 공허함들이 있잖아. 왜 이렇게 난 알아. 난 정말 잘 놀아. 내가 알아서. 그러면은 그렇게 일찍부터 잘 노셨어요? 아니 말이 좀 이상한데 잠깐만 아니 좀 정리 좀 다시 할게요. 일찍부터 나 날라리였어. 일이 아닐 때도 그러니까 일이 아닐 때도 오빠는 그 개인적인 시간도 잘 보내셨어요? 너랑 되게 이상하게 비슷한 게 되게 많은 게 나도 39까지 공부를 했잖아. 그러니까 20대 때 데뷔하고 그냥 딱 끊고 30대 유학 가서 너무 공부에 들어와서 너무 예민해지더라고. 너무 예민해지고 근데 40 넘어와서 균형을 찾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와서 예능도 하고 또 운동을 했어. 안 그러면 그 밸런스라는 게 스트레스를 못 찾으면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거든. 돈을 벌면 스트레스 쌓이고 스트레스 쌓이면 몸이 이상해지고 성격이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뭐가 이렇게 둥그러지지 않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게 한 10년 하나 할 때 10년 공부 열심히 하고 되게 비슷하다. 저도 한 10년씩 하나 봐요. 답답해 죽겠어. 채식 생활도 그래서 저 올해 8년 차 정도 됐고 2년 더 남았네. 고기 먹으려면 2년 남았어. 되게 친한 친구들하고 지인들 특히 와인 좋아하는 친구들이 오빠랑 똑같은 얘기해요. 이제 먹을 때 됐네. 이제 왔어. 그래서 한 번쯤 먹어도 되지 뭐 이러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 비건을 되게 많이 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그걸 넘어가면 되게 자연스러워지게 하지만 건강한 음식. 저도 지금까지는 좀 제가 제 건강에 그렇게 크게 해되지 않게 잘 체크를 확인하면서 건강하게 마시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면 그래도 뭐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 그러면 약간은 열어둬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채식 생활 안에 맞아.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너무 스트릭트하게 비건으로 지내는데 뭐 고기는 이쯤 되니까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고기는 안 먹더라도 더 나이 들면 뭐 예를 들면 흰살 생선 정도까지는 가끔씩 섭취를 한다든지 유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채식 생활을 계속 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얘도 비슷한 그게 너 인팁이지? 네. 너도 쌉티지? 이제 밸런스가 맞아간다는 거에 너무 행복해. 저 너무 행복해요. 저 요즘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짜증을 안 부리는 게 너무 행복해. 나도. 아니, 우리 다행이다. 그러고 나서 만나서 너무 다행이야.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어떻게 혼자 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많은 일들을 업무를 다 하면서 이렇게 할 일이 많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맨날 좋은 서포팅만 받다가 맞아. 제가 이걸 다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직접은 아니지만 그냥 예전에 내 일을 봐줬던 친구들, 동생들 허공에 우주에다가 얘기해요. 언젠가 전달되겠지. 누나가 미안했어. 이렇게 얘들아 너무 고생했다. 너무 고마웠어.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 이렇게 들으라고. 그냥 전달되겠지. 내 마음이 전달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래 미안했다 얘들아. 각설탕이 2006년. 2006년에 각설탕이 사실은 말이랑 연기한 거잖아. 네. 근데 그거를 택한 이유가 뭐여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때 이렇게 동물이랑 나왔던 영화가 없었지. 없었어요. 동물 나오는 게. 강아지 나오는 영화도 그때 많진 않았었고. 많지 않았지. 근데 어쨌든 말이랑 같이 한번 연기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말이랑 말이랑 연기해보고 싶다. 그랬어. 어땠어? 너무 고생했어. 진짜 최애 작품. 고생의 최애 작품. 왜냐하면 보통들은 동물이랑 동물이 너무 하는 게, 좋지만 맞아. 동물들이랑 뭘 안 하는 돼. 거는 거의
이게 뭐 잘 걸려야 한번 떨어지는 그럼요, 거잖아. 그럼요. 그러면 동물들도 힘들어하고 맞지? 같이 하는 사람들도 스태프들도 다 힘들어하고 너무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도 꽤 많이 배우고 재밌었어요. 그 말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근데 말들이 너무 예뻐요. 눈동자가 어때? 이만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예민하잖아, 되게. 나랑 똑같아. 너무 예민해. 나도 예민한데 지도 예민해. 그래가지고 서로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거부해 막 안 가겠다 촬영장에. 그리고 슬레이트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서 카메라 롤링되는 소리도 정확하게 알고 애들이 뭐 액션 이거 하면 딱 바로 확 그 소리 듣고 자기 촬영 안 할래 이렇게. 눈이 이렇게 뒤에서 귀만 보이는데 눈을 이렇게 하는 게 보여요. 오. 근데 그 영화가 참 슬펐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저도 찍으면서도 많이 울고 보신 분들도 많이 그랬죠. 울고 좋은 경험 했었던 것 같아요. 동물과 함께 촬영을 한 거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근데 그때 다시는 안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맞아 좀 근데 사람은 고생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동물이 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아직까지만 해도 그때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동물을 좀 촬영할 때 동물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게 좀 더 부족했던 때였었어요. 그때 지금보다도. 예를 들면 어린이들하고 이제 아역 배우하고 연기할 때도 이제 보호해야 하는 그런 어떤 규정들이 있듯이 그때는 조금 더 부족했었어서 제가 그때 촬영하고 나서 생각했던 게 다음에 내가 또 동물이 나오는 그런 작품을 하게 된다면 내 계약서에라도 동물을 보호하는 규정을 그러니까 넣어서라도 나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제가 출연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동물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어서 그래도 잘 보호하면서 촬영을 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만 더 보호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한국에도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요즘은 굉장히 더 그런 시스템 잘 돼 있다고. 있어요. 뭐 강아지를 출연시키는 거라든지 몇 마리를 같이 해야 되고. 네, 고양이나 뭐 그런 어쨌든 동물들하고 같이 할 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막 아까 뭐 이렇게 그런 차가운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차가워 보이는 게 있어 네가 예민해서가 아닌 거잖아.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보면 사람들이 아닌 거 봤어. 그러니까 그런 거인 것처럼 자꾸 더 이제 사람들이랑 이렇게 좀 마주하고 하는 역이었으면 굉장히 좋겠는 거야. 아마 많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임수정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네. 캐릭터들이 있었잖아. 김종국 찾기도 그렇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 좋아하셨어. 그 영화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영화를 봤어요. 뭐 이제서 봤어요. 그렇지만 너무 좋았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 제가 출연했던 작품들 중에서도 그리고 그 캐릭터 자체도 저도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였었고 뮤지컬 그 무대 감독이라는 그런 되게 또 처음 해봤던 그런 캐릭터의 직업군이었었고 로맨틱 코미디 영화고 너무 즐겁게 잘 촬영했었어요. 그거 촬영하러 인도도 처음 가보고 얼마나 좋아요. 촬영하러 인도 가봐. 이렇게 설명해야 돼. 엔더 가봐. 나 여기 볼 때 혼잣말을 되게 잘한다. 혼잣말은 이게 풍선 열고 연기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일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만화 캐릭터도 잘 어울리고 사실은 되게 보면 되게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해. 그러니까 그런 김종국 찾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년 같기도 하고 되게 장화홍련에서 보거나 이렇게 따로 보면 되게 다른 사람인데 또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아마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막 카고 팬츠 입고 막 이런 거 막 장비 맨날 이렇게 달고 있고 그 막 백팩 메고 있고 후디 같은 거 입고 그런 것들도 해보고 싶었고 이렇게 막 풀 메이크업 안에 있고 되게 내추럴한 그런 머리도 맨날 질끈 묶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잘 어울려서 많은 평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거든.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진짜 맨날 볼캡에 막 요즘엔 스웨셔츠에 막 근데 평소에 제 모습이 그건데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게 조금 불편했었나 봐요. 말풍선만 열리면 돼. 혼잣말 되게 많이 하고. 그것도 심지어 앞에 보고 얘기한다.
혼잣말 나 혼잣말이 되게 어려운 연기 같거든. 어려워요. 어렵지. 너무 어색해. 근데 그걸 진짜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너. 나. 그게 어디서 느꼈었냐면 전우치. 아. 전우치에서 한국 사람은 빨리 빨리 빨리. 한국 사람은 빨리 커피 한 잔 더 진하게. 커피 한 잔 진하게. 그게 하나도 안 어색하고 혼잣말이란 거의 설정조차도 잘 모르겠을 정도로 그런 연기들을 보면서 야, 왜 이렇게 합들을 보잖아. 근데 워낙 보면 수정이는 다양한 사람들이랑 많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맞춰주나? 라는 생각이 들어. 딱 상대 역에. 저는 완전 좀 이렇게 호흡할 때 많이 이렇게 열려 있는 배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자기 것만 하는 거 잘 못하는 스타일. 대사 맞춰줘? 같이 서로 좀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그게 안 될 때는 안 되는 사람도 있대.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주는 사람도 있어? 본인은 한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안 되는. 누구? 아니야. 또 실명 거론은 안 돼. 왜냐하면 그 자신 연기에 몰입이 되면 가끔은 상대 배우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되게 계산된 거를 이건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준비된 걸 하고자 하는 게 그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연기라는 건 결국 또 호흡을 이제 배우 대 배우끼리 맞추는 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는 원래는 계획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래? 너 그랬어? 막 이래. 그래 그랬어? 그러면 막 이러면서 되잖아요. 이런 호흡들이 돼야 되는데 계속 나 지금 연기한 거 살려라. 그래? 그랬어? 계속 이제 내가 옆에서 그랬어? 그래? 어떻게 진짜 이렇게 막 다양하게 해주는데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저 배우는 그냥 저런 타입이구나 이렇게 하고 저 아까 혼잣말 하듯이 그냥 또 혼잣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냥 그래서 뭐든지 가리지 말고 많이 해달라는 얘기였어. 그리고 일단 지금 제가 꽤 한 1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혼자 이렇게 지내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항상 어쨌든 전문적인 매니지먼트의 서포팅을 계속 이렇게 받는 것도 여전히 저도 필요해요. 당연히 좋은 팀들을 이제 만나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 조금은 좀 심플하게 지금 지내면서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좀 프랑스에서 뭐 영화 찍을 거예요, 아니면 뭐 미국에서 오디션 보러 오세요, 아니면 뭐 어디 이러면 진짜 그냥 저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저 혼자 갈 것 같은 거예요. 그 전에는 무서워서 못 갔어요. 막 누구도 가야 될 것 같고 누구도 가야 될 것 같고 뭐 멋지다. 그게 꼭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가 아니어도 그냥 전 세계 어디를 가서 배우로서 이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어쩌면 저도 모르게 조금 하고 싶었나 봐요. 네가 이렇게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어디든 가서 연기할 수 있다는 말이 세상에 최고로 멋있는 것 같아. 꿈이 있어? 꿈? 있죠. 뭐야? 잠깐만요. 생각 한번 해볼게요. 또 많은 좋은, 재밌는, 멋있는 작품으로 많은 관객들 만나고 또 전 세계 시청자들한테 가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전 세계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어로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는 한국의 좋은 작품들도 얼마든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전 세계의 이제 팬들로부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꿈이죠. 그럼 어디 가서 사는 거야? 어디가 본거지야? 서울이야? 미국이야? 어디로 갈까요? 가라는 대로 갈 수 있어. 이게 사실 되게 달라진 거잖아, 옛날이랑. 그러니까 가라는 대로, 오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아니, 그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말을 못 하겠어. 그게 뭐예요? 이게 두부 밑볼 만든 거. 여기 이거 봐봐. 이거 싸줄까? 네. 그거 이렇게 다 직접 이렇게 동글동글 반죽하신 거예요? 와. 버섯 냄새 정말 죽인다. 저 버섯 진짜 좋아해요. 계속 저기만 보게 돼. 뭐야.
한번 밑볼 이거 한번 맛 좀 봐주세요, 선생님. 네. 오, 버섯 향. 되게 겉바속촉해요. 그리고 안에 그 시금치가 조금씩 이렇게 씹히면서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풍미와 그리고 채소 맛과 곁들여져 있고 버섯이 같이 있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이렇게 엄격한 비건은 어디서 먹을 수 있어? 많이 생겼어요. 비건 옵션 그래도 식당에. 그러니까 5년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단단해지고 되게 심지가 굳고 굳세고 막 이렇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빈틈도 여전히 너무 많고 너무 근데 그 많아. 빈틈도 자기가 알고 알아. 그다음에 난 그게 유연성 저 아니야? 너무 잘 알아요. 또 완벽. 너 지금 계속 혼잣말 계속 하잖아. 근데 그게 너무 보기 좋고 그다음에 내가 항상 중요한 게 나한테 엄격한 사람은 괜찮은 거야. 남한테 엄격한 사람이 아니면 되잖아. 근데 그런 거잖아. 예전에 솔직히 남한테도 엄격함을 요하긴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나도 좋고 모두 좋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 일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각자만의 방식이 다 있는 거고 또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다 알아서 잘해 사실은.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많은 타입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런 부분도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근데 네가 뭐가 이렇게 여유로워지고 그러니까 채식하는 것처럼 담백한 사람이 돼서 너무 편안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맨날 늘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더 많이 활동해주고 더 많이 이메일로 더 많이 제안해주시고 야 너무 즐거웠고 어느 순간에 지금 수정이 뭐 하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배낭 메고 어딘가 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저는 제 거 열심히 하면서 또 배우로서도 또 다시 막 좋은 작품 계속 해나가고 싶은 그런 막 욕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거 하고 싶어? 진짜 코미디도 해보고 싶어요. 완전 그냥 완전 다 이렇게 막 나를 다 던지게. 막상 또 시나리오 가면 안 받을 거잖아.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작품에 대한 건 의심치 않고 다들 이렇게 웃으면서 바라봐 줄 것 같아. 그럼 너무 감사하죠.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 제가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건강하게 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게 채식 식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그래도 동물 보호 그리고 뭐 환경 뭐 유기견 뭐 유기동물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시선이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은 건강상의 이유로 시작했지만 또 신념도 함께 이렇게 또 혼자 얘기해. 너무 잘하고 있어. 없어 오빠 없어. 두 분 밑볼. 맛있겠다. 잘 먹을게요. 데저토마토. 데저토마토. 같이 샐러드에 이거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 맛있게 먹을게요. 저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 전도 진짜 맛있었어. 뭐 이게 진주도 같이 넣고 막 많이 들어가. 많이 이건 약간 이게 진짜. 이게 예술이야. 야 너무 고마워.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진짜 이 외출이 이렇게 화려해도 되나 싶은. 이렇게까지 화려할 수 있는 건 정말 진짜 너무. 덕분에. 너무 멋있어. 여기 하나 비즈 떨어졌나 봐. 어디요? 여기랑 여기. 어떻게? 그게 두 개가. 아까 떨어진 게 그건가 봐. 세 개. 세 개. 잘 어떻게 돼? 너 오늘 밤새 이거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대신 붙여주고 있어야 되나 봐. 한번 다시. 또 와야 되나 봐. 이런 의상 입고 오려고.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으로 매니저 없이 여서 일로 가야 돼. 여기 지하철로. 지하철이래.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 안녕.
예뻤어. 너무 예뻐.